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이거는 좀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신 박사는" 이렇게 오래 저를 지켜보신 거죠. "신 박사는 어떻게 그걸 다 하는 거냐."고 궁금하다고. 그다음에 요즘에 댓글로도 많이 그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되게 궁금해합니다. 진짜 궁금해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근데 첫 번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건 비밀도 아닌데 절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며칠 전에 제가 스터디언 영상 하나, 머니맵 영상 두 개를 찍은 날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영상을 찍는 거는 엄청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무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딱 편집 없이 원 테이크로 찍어서 딱 한 방에 끝내기 때문에 NG가 나면 끊고 그냥 다시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번 찍으면 눈에 쌍꺼풀이 점점 깊어지고 정말 지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개를 찍는데, 그래도 콘티도 짜고, 그다음에 머리에서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찍으면서 실패도 하고 하면 미니멈 이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세 개를 찍었으니까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사실. 3시간 썼죠. 그날 이제 2시간짜리 미팅이 있었습니다. 또 오고 가고 또 걷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한 못해도 5시간을 벌써 썼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본 업무 시간이 있어요. 이제 고 작가님이랑 이제 상상 스퀘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 작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면 듣고, 제가 할 부분 이제 얘기 나눈 다음에 저도 열심히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는 상상 스퀘어만 있는 게 아니라 더비라는 회사에서 영독단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8시간이 없어집니다. 벌써 8시간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진짜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한 게 있어요. 바로 거의 독서. 왜냐면은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독서도 있고 공부를 위해서 하는 독서도 있는데, 저는 로크미디어 시절부터 2주에 한 권씩 책을 여러분들한테 큐블리케이션, 책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의 1.5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 꼼꼼히 읽고, 그냥 나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읽은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또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걸 하면 한두 시간 또 금방 잡아먹어요. 못해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은 날은 3, 4시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9시간, 10시간 금방 가죠. 그 다음에 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댓글도 좀 보고 여러분들 사연도 읽고 뭐 하다 보면은 진짜 하루에 미니멈 11시간은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 학교에 데려다 주고 빨리 사무실로 와갖고 오전 오후 열심히 일하고, 뭐 밥 먹는 것도 뭐 샌드위치 먹거나 빨리 후루룩 먹으면서 10분 20분 안에 먹어야 되고, 손님 안 만나면은 여기다가 또 손님을 막 2분 만나고 막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럼 막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집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우리 딸이랑 좀 놀고 이제 숙제도 좀 도와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딸 자러 가고 하면은 이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또 9시부터 12시, 12시 반까지는 시간이 또 완전 제 자유 시간이거든요. 그때 일을 많이 하죠. 그때 독서도 많이 하고 뭐 이제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무슨 가족 모임,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 뵙고 뭐 저희 엄마 아빠 뵙고 이런 거 빼면은 뭐 계속 10시간씩 꼬박꼬박 해서 일주일에 정량적으로 하는 시간이 70시간, 80시간입니다. 엄청나죠. 솔직히 진짜 엄청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좀 이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도 박사님 하니까 따라해야지 7, 80시간 해야지, 거의 못 하실 겁니다. 다 번아웃이 오실 겁니다. 못 해요. 쉽지 않습니다. 다 지칩니다. 저는 이거를 5, 6년째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 잠 잘 자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 잘 자야 된다. 저는 7시간에도 6시간은 푹 잡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필요하면은 5분, 10분 낮잠도 계속 잡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 제 옆에는 조그마한 스튜디오에 리클라이너가 있어서 필요하면 바로 잡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못 버텨요.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피로를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하고,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잠을 딱 자고 나면 저는 일어나면서 개운하다, 이게 있습니다. 리프레시가 딱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멍충이 같이 막 3시간, 막 3시간 반 이렇게 자면서, 그것도 막 어떻게 잤냐, 막 아침 7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고 막 그냥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병이 났다니까요. 안 좋다니까요. 막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절대 권유 안 한다니까요.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지가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잘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목적과 상관없는 거는 다 차단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뭘 차단했냐? 저는 여러분 사교의 왕이었어요, 사실. 제 지인들도 잘 알고, 저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누구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누구보다 골프를 열심히 치고, 누구보다 네트워킹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술은 거의 그냥 맥주를 청량감으로 먹는 수준 아니면 술은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무도 안 만난 지는 뭐 진짜 이벤트성으로 예외적으로 한두 번 만나뵐 때 있지만 아무도 안 만난 지는 거의 3,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지인과 인간관계를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때 그걸 약속을 잡으면은 뭐 어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랑도 못 놀아주고, 왜냐면은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일만 하니까 가족한테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은 가족과 함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제 정체성이 안 무너집니다. 제 삶의 뿌리가 가족인데 그게 안 무너지려면은 우리 딸이랑 이야기 놀이도 해줘야 되고 뭐 숙제도 도와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는 좀 섭섭하겠지만, 친구들이 섭섭하겠지만 저녁에 만나서 막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고 소주 마시고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다음에 소주 먹고 하면은 다음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음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친구랑 관계를 다 끊었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친구를 많이 챙기고요.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고 형 동생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무조건 1번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활용을 잘하죠. 제가 주기적으로 제 친구네 사업장으로 다 갑니다. 친구네 직장, 친구네 사업장으로 가서 저도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 간에는 택도 볼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전화로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네 사업장,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자주 갑니다. 수원도 자주 가고 동탄도 자주 가고, 왜냐면 친구들이 삼성에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흥에 자주 가갖고 아유 뭐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되게 밀도 그 대신 되게 타이트합니다.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밥도 엄청 후루룩 먹고 커피도 엄청 후루룩 마시고 밀도 있게 얘기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도 꼭 주고 이제 뭐 먹을 것들 뭐 쿠키 같은 것들 가족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친구랑 관계를 끊은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지혜롭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친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초대 자주 하고요. 가족 단위로 애기들 데리고 오라고 후배들도 선배들도 주말에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저희 집. 그냥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누죠.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골프를 무엇보다 좋아했는데 골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는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돈만 벌자고 했으면 이렇게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예. 왜냐면은 돈은 외적 동기. 예. 근데 돈은 여러분 가족을 부양한다는 내적 동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끝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알겠죠. 내적 동기 세 개는 뭐죠? 의미, 즐거움, 성장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동기가 안 걸리면 여러분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적 동기는 뭐죠? 경제적 압박, 정서적 압박, 타성입니다. 경제적 압박으로만 만약에 나는 돈을 벌어야지 하면 중간에 미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고 저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뭐 하는데 돈을 벌고 싶냐? 예를 들면 빡독 같은 거 규모를 더 키우고 싶고 빈도를 더 늘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연봉 1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가 복지가 1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가 독보적인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은 너무 흥분돼요. 옛날엔 저도 1억 버는 삶은 어떨까? 2억 버는 삶은 어떨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만 쫓아가면 여러분 죽어도 못 버팁니다. 일단 그거에 외적 동기 한번 몰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돈을 벌면은 돈은 옵션을 늘려주기 때문에 돈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은 뭐 돈 없이도 의미, 재미,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복합적인 걸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트랜지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저는 재작년은 로크미디어 고 작가님 저가 돈을 합쳐서 1억을 기부했고 작년에는 제가 혼자서 1억을 기부했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이거 기부하는 게 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최고 절정이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보다
손흥정 감독님을 10배 좋아합니다. 10배.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알고, 저는 그 손흥민 선수는 너무 대견하고 너무 멋있고 그냥 나라의 자랑. 솔직히 제 조카 같아요. 너무 좋아서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손흥정 감독님 뭐 책이나 인터뷰 조금 나오면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나중에 돈이 진짜 많아져서 손흥정 감독님한테 100억을 드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손흥정 감독님 직접 만난 게 3번이거든요. 몇 번 갈 때마다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님이 각 잡고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아들이 아니어도 손흥민 선수처럼 키울 수 있냐,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 왜냐면 이거는 만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거 학습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 대가 없이 손흥정 감독님한테 100억을 드리면은 그 100억으로 우리나라에 손흥민 11이 나오냐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부가가치, 뭐 그 선수들이 돈은 벌겠지만 우리한테 돈은 안 오겠지만, 그냥 손흥민 선수 득점왕 했을 때, 전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거든요. 골 넣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냥 진짜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 마약 같은 거예요. 그냥 스포츠에서 뭔가 이긴다는 거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그 되게 스토리가 길어요. 손흥민 선수가 성공한 이야기는 정말로 깁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님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그 본질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정말로 이 스포츠 심리도 알아야 되고, 막 학습 필론도 알아야 되고, 거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말 전 손흥정 감독님한테 들은 비하인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100억이 투입됐을 때 세상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그 다음에 빡독을 잠실 주경기장에서 뭐 스탠드에 앉아서 6만 명, 뭐 그다음에 빌렸으니까 뭐 잔디에도 내려갈 수가 있죠.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10만 명이 모여서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였으니까 뭐 축제처럼 하면 좋겠죠. 좀 가수분들도 모시고 해서 콘서트도 하고, 뭐 노래도 한 곡 듣고 책 읽고. 그러려면 진짜 거의 뭐 경기장 렌트하는 데만 해도 몇 억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 그거 사업 운영하는데 2, 30억 들어간다. 그런 거 쓸 생각하면은 막 벅차올라요. 막 벅차올라요. 어느 정도 기분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돈을 처음으로 좀 벌었을 때 루이비통을 제 돈으로, 이제 벨트인가 가방인가 뭘 먼저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지갑이 아니라 지갑 외의 거를 좀 이렇게 처음 제 돈 주고 사봤어요. 돈 100만 원 주고. 그때 솔직히 기분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막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멋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뭔가 내가 정신 속에서 내 어떤 희열이 터지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에 딱 100배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과장 없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투자할 때 뭐라 그랬죠? 하단은 막고 상단을 열어라. 우리 인생도 그럼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상단이 열린 일들을 쫓는 거죠. 내가 몇 명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 문해력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문화를 우리나라가 펼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할 생각하면은, 이거는 막 해외 진출할 생각하면은, 사업으로 해외 진출할 생각하면은 막 진짜 막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진짜 너무 행복하죠. 이런 내적 동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따라하다가 지쳐갖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거기엔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점을 넘는 거는 진짜 한 앞으로 1억 번 더 말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상을, 예를 들면 저처럼 이 정도 퀄리티로 하나를 찍으려면은, 예를 들면 내용을 구성해야 되고 어디서 내용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사실, 왜냐면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시켜봤어요. 하루 넘게 걸립니다. 하루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왜냐면 책을 암기도 못하니까 다 대본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대본을 일일이 쓰고 머릿속에서 컨티를 끝내거든요. 저는 필요한 거는 단어로 키워드만 메모 정도만 합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대본을 쓰고 그러면 저도 하루에 한 개 못 찍습니다. 못 찍죠. 왜냐면 한계라는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시너지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출판사를 운영하니까 저희가 책을 팔아야 되니까 책을 계속 읽잖아요. 그렇죠? 책을 계속 읽으니까 책이 계속, 그 다음에 저는 책을 아까 좀 어렵게 읽는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까 이런 것도 이렇게 동기 이론도 총동기 이론도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아니라 툭 치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잠 같은 것도 숙면의 모든 거 툭 치면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만 짜지면 됩니다. 콘티만 짜지면 됩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 영상을 끝나고 제가 이제 다시 보거든요. 너무 재밌게 봅니다. 제 영상인데 솔직히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건 안 올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무의식으로 모든 거를 뱉어냈기 때문에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뭔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제 영상을 보면은 소름 돋는 얘기 여러분한테 해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찍은 것처럼 제 걸 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마스터 클래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것만 보셔도 다른 비슷한 데는 막 이틀에 한 번도 올라오고 하는데 저는 뭐 제일 다 하면서 막 하루에 3개 올라오는 일 있고 막 내용도 달라요. 갑자기 무슨 경제 얘기하고 갑자기 자기계발 얘기하더니 갑자기 누구 만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얘기하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임계점을 넘는 경험. 뭔가를 여러분이 진짜 미쳐서 하면은 임계점을 넘고 나면은 그 효율이 갑자기 10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구간이 옵니다. 이거는 고약가님도 옆에 고약가님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준이는 이 컨텐츠 간에서는 마스터 클래스로 올라섰지.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막 뼈대 맨 처음에 할 때는 막 부자연스럽고 답답하고 창피하고 숨 막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호흡도 빨라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막 컨티를 구성하는데 훨씬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책을 못 읽어도 200권, 한 150권에서 200권이 또 새로운 게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사연을 얼마나 봤을까요? 그 사이에 여러분 사연 진짜 못해도 몇백 권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다 저한테 체화가 됐죠. 그 사이에 여러분 사연 소개한 것만 한 100권이 넘을 겁니다. 3년 동안. 그냥 다 그런 게 체화가 되니까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녹아나는 거죠.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준 피드백, 댓글로 여러분들이 박사님, 예를 들면은 제가 톤 다운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좀 오래 듣기 힘들 수도, 에너지를 얻는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타협을 한 거죠. 충분히 스토리로도 에너지 얻을 수 있으니까 목소리를 톤 다운을 엄청 하고, 심지어 저는 돈을 많이 주고 보이스 트레이닝까지 받았죠. 그래서 더 낫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저는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무의식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거 1분이랑 지금 17분이랑 비교해 보면 텐션이 벌써 1도 2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정말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그게 무의식의 영역에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렇게 요리 써실 때 우리 초보 요리하면 이렇게 따닥따닥 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프로십 분들 보세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썰잖아요. 어떤 영역에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 하기 싫어서 아이씨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고약가님은 지금도, 왜냐면 사람마다 또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영상 찍는 걸 매우 어려워하셔서 여러 번 나눠서 찍은 다음에 편집을 붙입니다. 그거는 다 각자가 다른 거.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고약가님은 저보다 책을 3배 정도 빨리 읽습니다. 그러면서 습득하는 것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다른 영역인 거죠. 근데 또 팀이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비밀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좋은 팀, 고 작가님, 우리 김이사, 홍이사, 윤이사, 그다음에 우리 사랑스러운 상상스퀘어 직원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제가 지금 당장 전화하면은 뭐 주식 뭐 200억 투자분들도 저랑 뭐 통화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반이 좋죠.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뭐 하는 일은 70시간, 80시간 넘을 방법은 없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효과를 더 키워서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서 꼭 미국 진출 성공해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출판사를 인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책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그게 이제 저희 자회사가 될 거니까 매출이 연동이 될 거고, 어느 순간 그냥 이게 잘 되면은 그 출판사도 뭐 미국에도 상장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그 출판사를 또 컨텐츠 중심으로 미국에서 상장을 시키면은 이 저희 이제 모회사 상상스퀘어는 엄청나지겠죠. 상장회사의
대주주니까 미국의 상장회사.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0.0001%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꿈이 있고 이거를 진짜 내가 너무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거든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럼 그런 꿈을 어떻게 찾냐? 그 꿈을 찾는 게 일인 겁니다. 많은 걸 읽어보고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랑 대화 나누면서 그걸 찾아내야지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왜냐면 저도 꿈이 많이 바뀌었어요. 꿈이 많이 바뀝니다. 사업 계획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고 계속 굴절 적응을 하면서 계속 튜닝하면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메타 꿈이 되죠. 꿈을 찾는 게 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꿈을 더 잘 찾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미쳤다는 말이 나온 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생산성을 올리시면서 초생산성 읽어보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산성을 올리냐?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